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들, 그러니까 공정 제어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공정 제어가 돈이 된다. 제4공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율에 대한 로스, 물량에 대한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율 향상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검사 장비 쪽 분야에서 미국의 이제 KLA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국산화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회사는요, 인텍플러스입니다. 지난주 제가 영상에서 고영하고 좀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회사는 1 사업부부터 2, 3, 4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1 사업부가요, 반도체 쪽 검사고요. 2 사업부가 반도체 기판입니다. 기판. 주로 뭐 플립칩 BGA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사업부가 디스플레이입니다. 4 사업부가요,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섹터별로 핫한 걸 보면 1 사업부하고 4 사업부가 제일 핫하죠. 사실 뭐 최근에 플립칩 BGA 쪽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업을 합니다. 결국 기반은 3D AOI 쪽 기반 기술이고요. 자, 실장 검사기인데요. 비전계 검사입니다. 비전계 검사. 카메라 가지고 눈으로 검사해서 분량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분야에서 고영하고 경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지금 382억, 영업이익이 137억이 나왔습니다. 자, 당초 전망치보다 2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21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21년 실적이 930억에서요, 매출 930억에 180억, 이 당초 전망치였습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1010억에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억이죠. 3분기에만 137억 했습니다. 상향 조정됐겠죠. 또 한 번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140억,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자, 두 번이나 걸쳐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굉장히 영악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회사가 생각지 않았던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을 잘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2년 전망치 같은 경우는요, 매출 1,4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요, 시총이 지금 오늘 1월 4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3,950억입니다. 이 실적 대비해서 밸류가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만큼 성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핫한 부분이 신규 사업 쪽에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3분기에만 이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애드가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가장 성장률이 핫한 쪽으로 보면요, 일단 올해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실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작년에 한 520억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는 한 6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 쪽도 지금 플립칩 BGA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245억에서 한 315억까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크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예. 작년에 120억 했고 올해 한 1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한 250억 정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한 32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1 사업부하고 4 사업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밸류를 스트레치, 늘릴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부 쪽은 기존에 이제 인텔 쪽에서 매출이 확장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인텔 쪽에서 기존에는 FPGA 쪽하고 AI 반도체 쪽으로 주로 했었는데 이게 사파이어 래피드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버 CPU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여기 확장되는 부분이 또 이제 멀티플을 한번 당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오사트 쪽, 특히나 이제 중국, 대만 쪽 이쪽으로도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좋고.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미세공정 회로 패턴의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 장비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이고요. 사실 이 기술은요, 인공위성 촬영 기술에서 왔다고 합니다. 촬영 기술에서 온 거고요. 이거는 패턴 검사입니다. 회로의 패턴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자, 회로가 이렇게 나노미터 단위로 오니까 회로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되면 좋겠죠. 그런데 시각을 통해서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진짜 회로가 전자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수율에서 미치는 분량이 상당 부분 한 40% 정도가 패턴 쪽에서 분량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경쟁사는 글로벌 경쟁사는 KLA입니다. 예전에는 KLA하고 텐코라는 회사가 글로벌 탑 2 회사였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해버렸죠. 그래서 KLA가 지금 거의 이쪽 검사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하는 건데요. 요 패턴 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필드라는 영역이 있고요. 다크 필드 영역이 있습니다. 브라이트 필드가 있고 다크 필드가 있는데 사실 브라이트 필드가 좀 더 기술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 패턴 검사 시장을 놓고 보면요, 브라이트 필드가 한 70% 정도 되고요, 다크 필드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원도요, 브라이트 필드는 DUV 광원을 씁니다. 우리 노광에서 쓰는 거죠. DUV 광원을 쓰고, 다크 필드는 그냥 UV 광원을 씁니다. 자외선 광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미세 공정 수준도 다른데요, 다크 필드는 한 30나노까지 패턴 검사가 가능하고요, 브라이트 필드는 한 15나노미터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밀한 검사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 넥스틴 같은 경우는 다크필드 쪽입니다. 다크필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크필드. 요것만 해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는 룸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3분기 실적이 일단은 매출 151억에 영업이익이 7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죠. 네. 일단 2분기 대비해서 보면요, 2분기 매출이 183억이었고 영업이익이 73억이었습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자, 매출이 줄었습니다. 네, 매출이 줄었는데, 매출이 15% 이상 줄었죠. 네, 줄었는데 이익을 유지했습니다. 이익을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만큼 지금 장비 판가 ASP가 높아졌다라는 거겠죠. 자, 기존에 이지스라는 이 검사 장비가 있었는데요, 요게 한 30% 정도 개선한 이지스2 장비를 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요게 3분기부터 본격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진 믹스가 좋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거고, 자,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는요, 매출 490억에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22년 전망은 매출 880억, 영업이익 300억 정도를 컨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실적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이익률 한번 보면 그죠? 거의 40% 후반대죠.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PR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가 KLA라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넥스틴, 그렇죠? 넥스틴하고 좀 이따 소개드릴 고영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보면 중국 쪽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들이 최근에 마진율이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미중 기술 전쟁이죠. 반도체를 놓고 기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KLA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를 사던 중국 업체들이 앞으로 공급이 원활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장비를 좀 구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단 막 선주문 내서 땡겨 놓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익 흐름이 좋다라는 거 장비 투자하는데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고영입니다. 고영. 고영 테크놀로지죠. 네, 풀네임은.
자, 이 회사는 3D 검사 장비 세계 1위입니다. 검사 장비에서 이 정도 규모와 이익을 좀 충분히 확보한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3D 인쇄 검사 장비를 했었는데요. 자, 3D AOI가 이제 주력이 됐고, 이제 뭐 3D MOI, 그리고 3D DPI, 이런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주력은 이 두 개가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신규 사업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SPI는요, PCB 쪽에서 회로, 그러니까 이제 인쇄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쇄 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실장 검사기입니다. 실장 검사기. 실장 검사기고요. 자, 주력 사업 쪽을 보면요, 스마트폰 하고요, 자동차 전장이 메인입니다. 자, 원래는 스마트폰이 더 컸어요. 시장 규모가. 매출 규모가 훨씬 컸는데 지금은 전장이 더 큽니다. 지금은 전장 쪽이 이 회사 주력이고요. 자, 3, 4분기 실적 놓고 보면요, 유럽 쪽 매출이 굉장히 확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120% 이상 올라왔어요. YOY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전장 때문에 그래요. 보쉬, 뭐 이런죠. 컨티넨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수주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이런 걸 못 하다가, 그리고 스마트폰 쪽은 이제 중국의 OEM 업체들이 많잖아요. 대만, 폭스콘 뭐 이런 쪽, 페가트론,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또 발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별로 보면 유럽하고 중국 쪽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 쪽은 지금 선발주 막 땡기고 있다고. 혹시나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 땡기고 있고요. 자, 3D MOI는요, 기존에 우리 눈으로 봤던 외관 검사를 이제 기계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메탈 케이스의 흠집이라든지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고, 3D DPI 쪽은 투명체 검사기예요. 투명체 검사예요. 자, 이게 투명체 검사가 어디 쓰냐면 미니 LED나 마이크로 LED 쪽이죠. 작은 굉장히 엄청 알갱이 같은 LED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접착제에다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접착제가 투명하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빛을 쏘면 반사를 해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3D AOI 쪽으로 이 회사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또 늘었어요. 반도체 쪽으로 많이 늘었고, 지금 최근에 인텔향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자, 인텍 플러스가 좀 긴장해야겠죠. 네, 긴장해야 되고요. 자, 신규 사업 쪽은 또 이거 말고도 의료 로봇 쪽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높은 밸류를 받냐면 원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원천 기술. 3D 검사에 대한 원천 기술이 있어서 이거를 뇌수술 로봇 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우리 딱 들으면 아, 이제 개발하나 보다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거 이미 납품이 됐습니다. 이미 납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시총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자, 고영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 추정치는, 당초 추정치는 2,380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390억 정도를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신규 장비 쪽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2,5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20억 정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치가 매출 3,270억,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1조 5,8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 가지고 보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의료 로봇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의료 로봇 관련주들의 PER은요, 거의 50배 가까이 됩니다. 산업용 장비 회사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도 있는데, 의료 로봇 쪽의 밸류에이션을 SOTP로 떼서 보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력 사업 쪽도 반도체나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회사는 좀 넥스틴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패턴, 회로 패턴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정렬.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반도체라는 게 여기 보면
만약에 있으면 여러 가지 회로들을 계속 얹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회로들을 우리가 마스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스킹이 한 번 되면 회로 한 패턴이 생기는 건데 보통 마스킹 많으면 한 25번 정도 하죠. 요거를 다 회로들을 계속 이렇게 쌓을 텐데 요게 제대로 딱 얼라이먼트가 정렬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노광 공정하고 페어링 해서 들어가는 거로 보면 되고요. 자, 경쟁사가 쟁쟁합니다. KLA가 당연히 경쟁사고요. ASML도 경쟁사입니다. 자, ASML은 아시죠? 우리 EUV 독점하는 회사죠. 네.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턴에 대한 정렬에 대한 결함을 찾아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요. 실적 변동성이 좀 큽니다. 자, 21년 실적을 한번 놓고 보면요. 매출이 한 38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3, 4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매출이 상반기만 한 매출 한 300억에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한 95억 했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 엄청 흥분했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반기에 매출 한 38억, 3Q에 매출 38억, 영업 적자 마이너스 31억. 자, 4분기도 별로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과한 건데요. 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주가 이제 연초쯤에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높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P3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죠. P2도 이제 유유부지에 또 설비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M15하고 16, 그죠? M16 같은 데다가 이제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자, 22년에는 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매출이 한 450억, 영업이익은 한 6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시총이 지금 한 2,860억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피어 그룹들이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승부해 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구조적인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존에 EUV가 되잖아요. 기존에 DUV에서 EUV로 바뀌면요. 보통 노광기 한 대당 한 1.5대 오버레이 장비를 썼어요. 1.5대 정도. 그런데 EUV가 되면 이게 3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128단에서 176단으로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정렬 부분이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수요 쪽에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D램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나노대 후반에서 지금은 이제 14나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검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박종호 어르신께서 남겨주셨어요. 자, 나이 들어 공부하려니 쉽지 않지만 신님의 방송 들으며 많이 배웁니다. 아, 정말 힘들게 자판 치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 삼성전기, LG이노텍, MC넥스, 파트론 등 많은데 각 기업이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카메라 모듈 한번 볼게요. 카메라 모듈. 주요 수요처는요, 그죠? 수요처는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인데 요게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전장 카메라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AR, VR 같은 메타버스 디바이스, 그죠?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국내 점유율로 놓고 보면요, 삼성전기가 넘버원이고요. 아, 지금은 LG이노텍하고 뒤집혔을 수도 있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1등, 2등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등이 MC넥스입니다. MC넥스하고 또 파트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 2등 왔다 갔다 하고 3, 4등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캠시스, 나무가 이런 업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물량 경쟁입니다. 누가 안정적으로 수요를 잘 맞춰서 조기에
대량 생산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좀 잘하는 쪽이 삼성전기, LG노텍이 워낙 또 잘하니까요. 이 두 회사는 논외로 치고 MC넥스하고 파트론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MC넥스가 좀 더 잘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MC넥스가 물량 쪽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보는 거고요. 자, 요거는 공장도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최대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C넥스가. 네. 자, 베트남 님빈에 공장이 있어요. 님빈. 요게 공장이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물량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부품 내재화입니다. 부품 내재화. 제일 중요한 부품이 AF 액추에이터예요. AF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하고, 그죠? 이노텍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고, 이런 건 이제 자화전자 같이 전문 업체도 있거든요. 네. AF 액추에이터도요, 그냥 단순히 기존의 VCM보다는 엔코더 쪽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MC넥스가 엔코더 쪽 그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자장 라인을 샀어요. 삼성전자 베트남의 내재화 라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화전자와 더불어서 엔코더 AF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 푹 쉬시고요. 시간 좀 남으시면 우리 IT신 나왔던 거 한번 복습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간 나면 틀어놓는다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설명하고요. 예전 영상 보면 저도 기억 안 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고해성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옛날 영상들 가끔씩 봅니다. 저도 까먹기 때문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요. 올해 더 많은 수익들 추구하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핫한 트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